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썰렁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에 들어온 K리그, 일본 제1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말에 마무리가 된 승무패 34회차에서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를 패턴 징크스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회차부터 패턴 징크스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승무패 36회차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위주로 패턴 징크스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5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K리그와 주중 제1리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변 결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소액으로 베팅을 하신 다음에 다가오는 주말에 이 승무패 36회차에서 쇼부를 보신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35회차는 간단하게 워밍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이 되신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인증을 올려주신 내역들입니다. 풋볼살롱은 어제 제1리그 경기와 K리그 경기들로 핸디캡 조합을 구성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는데 이 풋볼살롱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 한 폴더나 두 폴더 정도를 추가 및 변형을 해서 이 100배당에 가까운 굉장히 고배당 적중을 이뤄내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900명 가까운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이 조합픽도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고 풋볼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매 회차 프로토픽도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까지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혜택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광주와 성남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회차 같은 경우에는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익숙한 K리그는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고 일본 제1리그 위주로 상세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빠르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성남이 양팀 모두 최근 상승세를 탔습니다. 광주는 인천과 대구를 내리꺾고 2연승을 거뒀고 성남은 직전 전북과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무패 34회차에서 K리그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호각세를 다퉜는데 이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뮬리치 선수가 두 골을 넣으면서 성남에게 승리를 안겼는데 그래도 2차전에서는 광주가 뮬리치를 막아내는 방법을 학습을 하면서 0대0 무승부를 이끈 바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구전에서 경고 누적 징계로 나오지 못했던 김원식과 헤이스라는 두 핵심 중원 자원이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에서도 이 스쿼드 뎁스가 한층 더 탄탄해졌습니다. 또한 에이스 엄원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엄지성, 엄원상, 엄브라더스가 성남이 약점으로 꼽히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든다면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광주가 3연승까지 상승세를 탈 수도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올 시즌 성남이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많아지면서 실점이 줄어들고 광주의
최다 연승이 2연승이었다는 패턴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이 수중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아주 혈투 끝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광주의 윤평국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데 직전 대구전에서도 선방쇼를 펼쳐주면서 광주의 승리를 이끈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의 최근 공격력을 고려를 하면 뮬리치 선수만 막아낸다면 이 윤평국 선수의 이 선방쇼를 넘어서기에는 굉장히 성남이 부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시미즈와 가시마의 경기인데 시미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미즈가 최근에 이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나마 직전 쇼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 가시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한 골차 패배가 4차례나 됐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역시 팽팽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미즈가 최근에 부진한 것이 주포인 외국인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최근 7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5경기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비셀고베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한 가시마이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가시마는 원정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성적과 공격력이 모두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이 시미즈 원정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 이 세트피스가 굉장히 강합니다. J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17골로 가장 많은 팀이 가시마이고 그만큼 수비수인 이누카이 토모야 선수나 마치다 코키 같은 수비수들의 득점 이 가담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이 가시마입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 세트피스가 터져주지 않는다면 가시마가 득점을 하는데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번 시미즈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생 젊은 측면 자원인 아라키 료타로 선수가 최근 2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줬고 특히 도쿠시마전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시미즈의 주포인 티아고 산타나의 부진과 함께 컵대회 포함해서 6경기 3무 3패 승리가 없는 시미즈가 가시마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반면에 가시마는 직전 비셀고베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긴 했어도 그 전까지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J리그 세트피스 1위를 달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굉장히 많은 시미즈이기 때문에 가시마의 세트피스 한 방을 막아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시마가 특유의 한 골차 신승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시미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삿포로와 나고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삿포로가 직전 오이타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삿포로는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7승 2무 3패 원정에서 3승 4무 5패로 홈에서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 홈만 가면은 공격력이 2배 이상 상승이 되는 삿포로이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나고야를 상대로 화력적으로 웃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고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최근 팽팽했던 흐름이 있고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이 안델손 로페즈라는 외국인 공격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다가 삿포로가 그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이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토종 공격수인 오가시와 치요시 같은 선수들이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토종 자원들이 골고루 득점을 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갔다 온 이후에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가 최근 3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3연패를 당했다가 홈으로 넘어와서 특유의 1대0 신승, 꾸역승으로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나고야가 폴란드 출신의 공격수 스비에르 초크 선수가 영입이 됐고 이 선수가 직전 후쿠오카전에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비수 김민태 선수가 삿포로에서 나고야로 임대 이적을 했는데 임대되자마자 쇼난전에서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는 등 맹활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삿포로에서 임대가 됐기 때문에 이 삿포로와의 맞대결에서 출전 여부가 조금은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팽팽한 5대5 느낌의 매치이지만 삿포로가 홈에서 공격력이 2배가량 증가하는
초인적인 힘이 나옵니다. 반면에 나고야는 시즌 초반에 원정 깡패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원정에서는 이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다만 나고야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특유의 1대0 꾸역승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자체를 끌어올렸고 이 수비수 김민태와 공격수 수비에르 축구의 합류로 인해서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았기 때문에 나고야 특유의 짠물 수비가 맞물린다면 팽팽한 무승부도 그려지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J리그에서 지금 최소 실점 3위를 달리고 있는 나고야이기 때문에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면 제 아무리 홈에서 공격력이 2배 이상 상승이 되는 삿포로도 이 쉽게 나고야의 골문을 뚫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센다이와 도쿄의 경기인데 센다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다이가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직전 요코마리 원정에서는 0대5로 대패를 당한 센다이인데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2승 5무 5패로 원정에서의 1승 5무 7패보다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력 역시 센다이가 홈에서는 그래도 원정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근 도쿄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2무 3패로 열세인데 그래도 최근에 홈에서는 1승 1무로 패배가 없었고 최근 당한 3패 모두 한 골차 석패였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센다이가 최근 4경기 무득점 빈공에 빠져 있고 컵대회 포함해서 10경기째 6무 4패 조금 무자비 면모를 보이면서 승리가 없다는 점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쿄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좋지 못합니다. 직전 간바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도쿄이고 확실히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늘어나면서 좀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합니다. 최근 J리그에서 4경기 2무 2패의 하락세에 빠진 도쿄이고 도쿄는 공격 브라질 3인방인 올리베이라 선수가 리그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아다일톤 선수만 최근 2경기 2골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레안드로 선수 역시 리그에서는 3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센다이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도쿄 역시 원정고자 느낌이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느낌도 강하게 나는 경기입니다. 다만 도쿄가 화력적으로는 그래도 브라질 용병 3인방이라는 확실한 득점 루트가 있는 반면에 센다이는 최근에 최다 득점자인 니시무라 타쿠마 같은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센다이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무승부가 최대치로 보여지고 그래도 브라질 용병 3인방의 골 결정력이 있는 도쿄가 꾸역 한 골차 신승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센다이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를 바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우라와와 산프이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가 최근에 3연승으로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도쿠시마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뒀고 홈 경기에서 8승 3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2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줍니다. 산프이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3무 1패로 이 근소한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무승부가 굉장히 많았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산프이로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둔 우라와인데 한 가지 이 걸리는 부분은 공격수 카스퍼 융커 선수가 최근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융커 선수가 J리그에 데뷔하자마자 이 센세이션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6경기 무득점 침체로 약발이 조금 다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왼쪽 측면 자원인 아키모토 타카이로 선수가 최근 3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득점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로 특유의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벌써 무승부가 11차례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는 1위 팀인 가와사키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과 공격력이 근소하게 상승하는 산프이로인데 이 용병 자원인 주니오르 산토스 선수가 최근 4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이 아사노 유야라는 토종 자원은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산프이로가 올 시즌 화력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데 그래도 근소하게 원정에서 공격력이 상승하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굉장히 팽팽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무승부가 베이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라는 최근에 카스퍼 융커 선수가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고 산프이로 역시 지금 용병 자원들을 포함해서 공격력에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들 간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도 그려지는 매치입니다. 우라가 그래도 홈 깡패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산프이로 역시 원정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고 직전에는 1위 팀인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1대1 무승부를 거둔 산프이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산프이로가 우라와가 지금 최대 약점이 측면 크로스 수비인데 산프이로는 공격 패턴으로 측면 크로스로는 지금 득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라와의 최대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하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고 반대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산프이로의 최대 약점인 쇼패스 상황에서 올 시즌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우라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산프이로의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우라와가 특유의 쇼패스 플레이로 이 강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라와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요코FC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꼴등팀인 요코FC여도 최근에 5경기 기준으로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 세레소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는데 한 명이 퇴장당한 수적 열세 속에 치른 경기였고 요코FC가 그래도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는 그나마 홈에서는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선수 보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자원이 5명이나 영입이 됐습니다. 골키퍼 브로데르센 선수를 비롯해서 중앙수비수 가브리엘, 공격수 비제우, 미네이로 같은 핵심 외국인 자원들이 영입이 된 다음에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되면서 경기력 자체가 올라온 요코FC입니다. 직전 세레소전에서 주전 베테랑 자원인 히데토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 있지만 이 간바 오사카 역시 최근에 우사미 같은 선수들이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병 파트리크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다음에 4경기째 결장 중인데 이 파트리크 선수가 부상 중인지 아니면 체력적인 문제인지 불투명한 이유로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파트리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간바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레안드로 페레이라 선수는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올 시즌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 선수인 야마미 히로토 선수가 최근 시미즈전에서 깜짝 결승골을 넣으면서 간바 오사카를 구해낸 바 있는데 이 용병 선수들이 터져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대학생 선수인 야마미 히로토의 깜짝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간바의 느낌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요코FC가 최근 살아난 경기력과 홈발을 받는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바 오사카가 원정에서 짠물 수비와 호성적을 보여주는데 원정에서 5승 3무 5패 특히 실점이 0.62골로 홈에서 15골을 실점하다가 원정에서는 8실점밖에 하지 않는 간바 오사카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외국인 자원들이 영입된 요코라고 할지라도 요코의 공격력으로는 원정 간바의 수비력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간바 오사카 역시 파트리크가 두문불출하고 있고 레안드로와 우사미 선수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지금 상대 전적 면에서 간바 오사카가 요코FC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긴 하더라도 간바 오사카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수비와 세트피스 수비에 있어서 요코가 그나마 올 시즌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요코가 의외로 간바를 상대로 이 측면과 세트피스에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후쿠오카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가 나고야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후쿠오카의 특징이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그래도 6승 1무 5패로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빠꾸 없는 경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 산프이로를 상대로 1승 1무를 거두면서 확실히 홈에서는 경기력이 나오는 후쿠오카입니다.
후쿠오카의 강점은 에밀 살로몬손이 처리하는 날카로운 세트피스 공격이 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데 핵심 측면 자원인 미토마 카오루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으로 이적을 했고 삼선 미드필더 다나카 선수 역시 유럽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이 빠진 상황 속에서 기존 자원들의 과부하가 걸렸고 특히 하타테 레오 같은 핵심 자원들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습니다. 이 핵심 자원들이 빠진 자리에 대체 자원으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경기력이 신통치가 않기 때문에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를 당한 가와사키이고 요코마리에게는 승점 4점 차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후쿠오카 원정에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레안드로 다미앙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앙 수비수이자 캡틴인 타니구치 쇼고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불투명한 것도 가와사키가 또다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은 불안감이 있는 경기입니다. 가와사키가 최근 주축 자원들의 이적 및 기존 자원들의 컨디션 난조와 혹사로 인해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올 시즌 처음으로 리그 경기에서 2연속 무승부를 당했습니다. 후쿠오카가 최근에 홈에서 분위기가 좋다는 점과 이 가와사키의 핵심 수비수 타니구치 쇼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점을 들어봤을 때 이 경기는 후쿠오카의 홈 경기력이 나아준다면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잡으면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부를 연이어서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